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자녀 특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자녀 특공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하게 되는데 배점 기준표를 살펴보시면 100점 만점에 미성년 자녀 수가 무려 40점, 그리고 영유아 자녀 수 기준이 15점 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55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점수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점 하면 35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벌써 90점이 되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에서는 무조건 자녀 수와 무주택,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이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점 기준표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싹풀TV 블로그에 배점 기준표를 올려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특공에 대한 청약 자격과 선정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 정 PD와 함께 궁금증 Q&A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자녀 특공 청약 자격입니다. 청약 자격은 기준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고요. 다자녀니까 말 그대로 자녀 수가 중요한데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해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주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불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역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셔서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평형별로 예치 기준 금액 이상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사업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해당 청약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법은 배점 기준표 점수별로 따지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에 점수가 동일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수 기준으로 동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수도 동일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하는 당사자의 연령 순으로 고령자 순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배점 기준표는 저희 싹풀TV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요점 정리 잘 들었습니다. 다자녀 특공의 핵심은 자녀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집도 3명인데 40점 최대의 배점 요소인 자녀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자녀 특공은 말 그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100점 만점에 무려 40점입니다. 그것도 어린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판단할 때는 무조건 가족관계 증명서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오직 가족관계 등록부로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혼을 했어. 그럴 때는 주민등록 등본에는 모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는 따로따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는 다자녀 특공에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에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본인의 자녀는 원래 가족관계부에 나의 자녀니까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돼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 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관계부에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에는 반드시 올리셔야 된다.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면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로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특공 배점 기준표에 보면 세대 구성 배점이 있는데요. 3세대 이상 조건에서 부친이 무주택자로서 3년 이상 부양 요건을 갖췄는데 모친이 유주택자로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3세대 이상 구성할 때 어머니께서 주택이 있어서 세대 분리를 하면서 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럼 조금 이렇게 머리를 쓰신 건데요. 이거는 세대 구성 관련 배점이므로 주택이 있는 유주택 모친이 세대 분리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유주택 모친과 상관없이 부모님 세대, 본인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3세대 이상 구성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배점이 5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경쟁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존속만 의미하기 때문에 계부나 계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부모는 처음부터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기준표를 보니까 두 번째로 높은 배점이 무주택 기간 점수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네, 다자녀 특공에서 제일 높은 게 자녀수 40, 그 다음에 영유아 15, 이렇게만 벌써 55점이잖아요. 두 번째로 높은 게 무주택 기간 점수 20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은 성인이 되는 날, 만 19세 되는 당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은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만 28세니까 10년이겠네요. 그러면 배점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이상이면은 20점 다 득점하시고 5년에서 10년이면은 15점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30살이 돼야 가능한 거네요. 30살 되면은 무주택 기간 점수는 20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다자녀 특공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집이 있었는데 주택 청약 받으려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버린 거죠. 네. 그건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직 그 주택 청약 세대는 이 결혼 세대, 신혼 세대의 무주택이면 되는 거죠. 결혼 시점 이후부터. 결혼식 행사가 아니고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식은 한 1년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정 PD가 결혼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옛날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옛날 여자친구를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따져도 되지 않을까? 안 이미 되나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는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더라도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혼인하기 전에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던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다자녀 특공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유주택자시군요. 네. 이거는 참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항에 보면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자녀 특공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오직 다자녀 특공에서만 인정해주는 한정된 규정입니다. 다자녀 특공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배점 5점 기준의 3세대 구성, 그리고 배점 20점 구성의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도 역시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직 다자녀 특공에서만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부모 부양 특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